2018년 2월 7일 제주도 배낭여행이 한참 유행할 무렵 울산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 이모 씨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제주도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이 씨가 예약한 제주도 S 게스트하우스는 이 씨와 같은 배낭 여행객들이 많이 찾던 인기 숙소였습니다. 모처럼의 해방을 느끼며 제주도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저녁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파티에도 참가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이 씨.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씨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여행 당일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주 통화했던 이 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은 결국 2월 1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씨의 통화 문자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월 8일 새벽까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그 이후부터 행방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씨가 묵었던 S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시작되고 하루 만인 2월 11일 이 씨는 본인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옆에 한 폐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입에는 청테이프가 둘러져 있었고 목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이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인 점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이 씨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 당일 투숙객과 직원들부터 차례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실종자 수색이 시작된 당일만 해도 경찰을 도와 이 씨의 행적을 함께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도 받질 않았습니다. 바로 추적에 나선 경찰. 그러자 실종자 수색이 시작된 당일 저녁에 제주도를 벗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이 씨가 묵었던 S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 32살 한정민.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이 씨의 몸에서 한정민의 타액과 지문이 검출되자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현상 수배를 내걸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본에서 현재 추적 작업을 하고 있고 경기 남부청 관련 검거 전담반하고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경찰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뒤 처음 한정민의 모습이 확인된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10일 저녁 8시 30분경 한정민은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저녁 9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안양역으로 이동해 한 모텔에 숙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새벽 6시 20분 한정민은 다시 수원으로 이동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한정민의 모습이 찍힌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데다 경찰의 추적을 의식해서인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고 다니면서 행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정민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정민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2월 11일로부터 사흘 뒤인 2월 14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날 오후 3시경 한정민이 천안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 당시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텔 CCTV 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여성이 한정민이 묵던 객실에 출입했던 것 외에는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로 확인된 한정민의 마지막 모습도 혼자서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감겨있던 스타킹도 한정민이 한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한정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용의자 한정민.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우리 딸좀 살려주세요. 내 머리카락 놀러가고 이런 거를 당해 지금. 한정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한정민의 과거 행적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보면 성범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한정민은 이미 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한정민이 평소 술을 마실 때 여성과 관련된 음란한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손을 먹여서 잡아뜨리면 지가 잡아줬으면 내 거 아니냐. 남자들은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다 한정민이 관리했던 S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정민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대부분 여자였는데 여직원들이 머무르는 숙소 형태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숙소가 한정민의 방과 연결된 통로에 있었는데 한정민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여직원들 침대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고 그래서 사생활이 한정민에게 다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일을 그만두는 직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은 가끔씩 한정민이 술을 마시고 저녁 늦게 들어올 때 방문 너머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어 꺼림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던 시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는데 본인이 S 게스트하우스에 가봤고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한정민에게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의 글을 보면 한정민이 평소 방이 비어 있어도 남자들에게는 예약을 잘 안 받았고 여자들은 예약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는 친절히 대하다가도 게스트하우스 여직원들에게는 막 대하는 걸 목격해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졌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한정민이 SNS에 올린 게시물도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울산에서 여행 갔던 이 씨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2월 8일 맛집을 찾았다며 SNS에 태연히 글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고 한정민이 제주도를 벗어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을 하며 손님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코앞에서 범인을 놓친 경찰과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숙박업소에 취직해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한몫을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한동안 제주도 여행객이 크게 줄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의 죗값을 치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살을 결심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채로 사건이 종결되고 원망과 피해 회복의 대상도 상실된다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안전인증제 등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혼자 여행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한동안 제주 여행객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 사건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이모 씨. 기쁨에 들떠있던 제주도 여행은 한순간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